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소개받은 대로 이제 양극화 시대의 정치 개혁인데요. 다 아시는 대로 지금 1년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뭐 심각하고 그 양극화가 이 정도로 심화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정치가 좀 문제니까 좀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던져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정치 제도를 개혁을 한다고 해서 양극화가 완화될 거냐? 즉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고 뭐 일각에서는 국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불만 불평들을 받아서 그걸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은 정말로 우리 정치,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근데 제한적인 자료고 뭐 제한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이번에 EAI에서 이제 구축한 설문 자료를 나름대로 요모조모 살펴본 결과 이게 정치 개혁을 가지고 지금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라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정치 양극화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심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 양극화가 정말 심하다. 근데 이제 이 양극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엄밀한 의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혹은 빨간 정당, 파란 정당 지지자가 있으면 두 집단이 있는데 그 두 집단의 입장이 비교적 가까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견돼야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도 두 집단 간의 거리가 멀었고 지금도 그만큼 멀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양극화라기보다는 서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 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거에 지금보다 더 멀리 있었던 시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양극화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토를 달자면 정말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더 지금 양극화가 된 거냐, 그 증거가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름대로 활용한 분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놀랍게도 지금 2025년 현재의 정치에서 보이는 특히 유권자 차원에서의 양극화는 과거보다 그렇게 심각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그 왼쪽에 우선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저게 이제 그 매니페스토 프로젝트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기관에서 이제 수집을 해서 각 국가별로 정치 양극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서부터 2021년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 보시면 이제 굵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저게 이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몇 나라를 저기다 이제 넣어놨는데, 저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서 구축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2021년 정도 그때 상황의 양극화 정도가 과거 지금 보시면 2004년, 8년 이때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한 20년 전의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상황과 더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혹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양극화가 심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는 대로 최근 들어서 양극화 정도가 엄청 심해졌다라는 거를 저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국가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양극화 정도가 과연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1년 3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본 거는 이게 제가 분석을 한 건데, 저거는
그 진보 정당 지지자, 그러니까 파란 정당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제가 빨간 정당, 파란 정당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 정당 지지자, 이제 진보 정당 지지자, 빨간 정당 지지자, 보수 정당 지지자,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진보, 보수, 중도 중에서 뭘로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시계열적으로 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흐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저 무당파라고 하는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는 중도야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양극화가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나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나는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양극화 그나마 좀 유사한 게 저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 나는 진보야라고 답하는 비율이 일관되게 올라가고 있고, 진보정당 지지자 중에서 나는 보수야라고 답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작아지는 요 현상, 가운데 거는 양극화랑 비슷해 보이는데 막상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응답을 보면은 시계열적인 차이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양극화가 됐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증거가 있냐,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여러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한 자료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온 건데요. 아까 이제 앞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호감도,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빨간 정당에 대한 감정, 파란 정당에 대한 감정,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저거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빨간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히 강하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보가더스 소셜 디스턴스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뭐 내 자녀의 배우자로 맞을 수 있냐, 뭐 친구로 할 수 있냐, 뭐 이웃으로 둘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봐도 잘 못하겠다, 그런 거 못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이제 높은 그런 경향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정당 지지자에 대한 감정이 참 안 좋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데, 그 다음 보시면 이것도 시계열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러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그 강우창 선생님 팀이 최근에 이제 출판한 책을 그 논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기반으로 다른 정당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시계열적으로 봤더니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빨간 정당 지지자가 파란 정당을 무척 싫어하고, 파란 정당 지지자가 빨간 정당 지지자를 무척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지금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말 뭐 심각하지 않으니까 관둬야 되냐? 이건 아니고 안 해본 일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정치 양극화라고 했을 때 시계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심화됐다라는 물증은 지금 없지만, 도대체 그 양극화의 내용이 뭔지를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좀 그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회심리학의 그 이론을 좀 원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 말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건 이제 빨간 정당 지지자, 파란 정당 지지자가 공히 느끼는 바인데, 그 부정 감정,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모션의 내용이 뭐냐, 그걸 한번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 감정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긍정 감정은 별로 없고 부정 감정이 아주 풍부한 그런 상황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정 감정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개가 분노 그리고 역겨움입니다. 다른 걸로는 이제 뭐 공포 이런 게 있고, 저 분노는 그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1 혹은 2를 보신 분들은 그 버럭이라고 하는 거 빨간 애고, 역겨움 디스거스트는 그 영화에서 이제 브로콜리 싫어하는 초록색의 한국말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른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분노는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 동기이고, 이제 역겨움은 회피, 어보이던스 동기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저 사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화를 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화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화를 내도 저 사람이 받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부정감정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 정당 지지자인데 파란 정당 지지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러면 파란 정당 지지자를 내가 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역겨움은 뭐가 문제냐면 회피동기라 상대방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멸에 기반한 얘기죠. 그래서 저 정당 지지자가 사라졌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이제 설문조사에 넣어서 그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보고, 그리고 상대방 정당에 대한 부정 감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기반해서 역겨움과 분노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서는 그거 연결시켜 갖고 이제 정치개혁 관련된 문항과 엮어봤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참 흥미로운 발견인데, 이 민주당에 대한 부정감정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감정을 지지 정당별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조국 혁신당 지지자 요 세 집단을 놓고 봤을 때 자기 정당에 대해서 부정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분노를 보통 느낍니다. 교정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남의 정당에 대해서 부정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분노보다는 역겨움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패턴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차라리 화를 내라. 차라리 화를 내면은 나은데, 아니, 쟤는 상대하기가 싫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각 정당에 느끼는 부정감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건 이제 정당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그 정당의 정치인인 윤석열, 이재명을 놓고 봐도 역시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는 윤석열에 대한 부정감정이 역겨움으로 나오고, 조국 혁신당 지지자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감정은 역겨움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도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은 분노예요. 이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유권자 차원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이제 그 정치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보는 것이 뭐 개헌을 해야 되냐, 대통령 권력 분산을 해야 되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개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제를 개헌하자는 거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개헌 반대예요. 그리고 대통령 권력 분산 해야 되는 그런 정치개혁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는 반대고, 민주당, 조국 혁신당,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준석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적으로 지금 정치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뭐가 움직일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제도 개혁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대면 이것이 정파적인 편향에 따라서 지지 반대가 나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양극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개혁을 한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럼 결국 이제 의미 있는 정치개혁을 하려면은 대통령제 바꿀까 아니면 뭐 국회의원제도 바꿀까라고 했을 때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의견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극화를 어떤 식으로든 그 유권자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의미 있는 정치개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